오늘 그 청와대가 또 민심을 수습하고 또 전국을 수습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그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그 인사를 그 단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그 내용 우리 최창렬 와이튼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전국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깐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청와대가 그 인사를 단행을 했어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드디어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네. 예.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예. 그리고 이제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 비서관들 교체되고 이제 비서실장도 곧 뭐 발표가 되겠죠. 비서실장도 네.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하고 그런 다음에 내각 개편도 있을 텐데 예. 문제는 이러한 개편하고 지금 이제 사실 규명하는 진실을 밝히는 작업하고 이것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치적인 쪽에 지나치게 집중되다 보면 전 뭐 이거는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죠. 당연히 해야 되는 최소한의 필요 절차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인 데 이쪽으로 집중되다 보면 최순실 씨 전격 귀국했고 말이죠. 네. 이 상황 속에서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인 논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야당이 대단히 지금 경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당에서 지금 그 거국 내각에 대해서도 좀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잠시 후에 그런 것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그 정영국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보면 지난 28일이죠. 금요일 저녁 한 10시쯤에 정영국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청와대 그 수석 비서관급 이상 그 전원에 대해서 사표를 제출하라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런데 오늘 발표 내용을 보니까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비서관의 그 사표만 수리를 했어요. 네. 일단 그런 정도라고 할지라도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서두른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이제 예. 최재경 민정수석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예. 이제 검찰로서는 17기이고 지금 예. 현재 이제 오병우 민정수석이 19기여서 네. 예. 17기에서는 뭐 이른바 트로이카라고 꼽히던 인물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당시 이제 김경수, 홍만표, 최재경 이렇게 꼽혔었고 네. 민정수석 내정자가 오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교체 얘기가 나올 때부터 후보 중에 한 분으로 거론이 예. 되던 분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검찰 라인에서는 달라진 게 없는 라인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예.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급속하게 어쨌든 하면서도 내정자를 다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 절반이라도 빨리 시급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데 예. 일단은 저는 환영을 합니다. 왜? 이 최소한 압수수색을 자택이 당할 정도의 비서관들이 현재 계속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건 현상을 타게 하는데 아무런 예.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맞습니다만은 예. 혹시라도 이렇게까지 급하게 되는 게 금요일 날 왔고 지금 수사와 관련돼서도 왜 관련 당사자들 한꺼번에 금요일, 토요일 전후해서 다 출석을 하고 출두를 하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이게 혹시라도 저 최창렬 교수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의 수습책으로 이걸 마련한 것이라면 예. 이거는 이걸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이 뉴스큐 처음 시작할 때 4시 헤드라인 뉴스에는 주 초반이니까 뭐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 초반에 아마 청와대 참모진이 개편될 것이다, 단행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최순실 씨가 오늘 아침 그렇습니다. 전격 귀국하고 또 이 개편도 이렇게 이어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뭐 같아요. 모든 것을 이제 의혹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비서진을 개편하라고 얘기해 왔기 때문에 네. 이 비서진 예. 개편한 것 자체를 가지고도 의혹의 눈초리를 볼 수는 없으나 네. 단지 지금 말씀처럼 모든 게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 씨도 기자회견에서 귀국 안 하겠다고 했는데 사흘 만에 입장을 바꿨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 최 씨 주변에 그 측근이라는 사람들, 이른바 측근이라는 사람들 말이죠. 네. 그 사람들도 다 소환에 응하고 또 귀국하리라고 지금 돼 있고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예. 네. 지금 이 교체도 지금 오늘 최 씨가 아침에 귀국했는데 새벽에 귀국했죠. 예. 저녁 때 이렇게 이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잠깐 아까 언급했던 게 그 내용이었어요. 우병우 수석이 나간다 하더라도 역시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은 아직 여전히 그것에 영향력이 있을 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빨리 이것을 더 뭐 속된 말로 말이죠. 영향이 빠지기 전에 네. 뭔가 빨리 수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나름의 정무적 판단, 최 씨의 정무적 판단 또는 최 씨 주변의 예. 사람들의 정무적 판단도 그런 추론도 가능하다. 그리고 네.
지금 일단 검찰로서는 뭐 일단 뭐 당장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환을 늦추고 네.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또 여전히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막 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지금 고발된 다음에 27일 만에 최초로 압수수색이 들어갔었잖아요. 사무실에. 근데 그거 별로 나온 게 없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늦게 발부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계속 거부하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비서진 개편하고 또 내각 개편하고 하다 보면 그쪽으로 관심 집중되고 예. 이렇게 된다 보면은 이 사안의 흐름 자체가 국민들의 생각하는 건 아주 거리가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네. 것들을 경계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그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비서관 이렇게 5명의 이제 사표가 수리가 됐고요. 그 가운데 민정수석과 홍보수석의 그 새로운 내정자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그러니 이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민정수석에 내정이 됐는데 최재경 민정수석의 역할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그렇죠. 먼저 지금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할까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한다면 민정수석이 지휘 라인에 들어선 거 아까 전에 시간에 저희가 말씀 나눴던 부분이 예. 과연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 네. 2번에 걸쳐서 포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 네. 그 당장 부분 당장 해결해야죠. 해결을 해야 할 상황에 예. 놓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청와대 비서실 근무 경력이 이미 있으십니다. 네.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예. 네. 그래서 정치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파악이 빠르신 분이기도 하고요. 네. 예. 제가 잠깐 이 명단을 보다가 아차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일요일에 오늘 2번씩이나 압수수색을 거부를 한 다음에 내일부터 이 분들이 문제가 된 분들이 청와대에 출근을 안 하게 되면 네. 예. 압수수색의 근거가 또 하나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남아있는 디지털 증거 자료들이 있어야 네. 바깥으로 유출된 부분과 대조 작업이 가능한데 네. 거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는 사람마저도 없게 돼버리면은 예. 뭐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검찰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사정이 돼버렸고요. 네. 예.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찌됐든 현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으로 될 때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조금은 편해진 상황이거든요. 예. 네. 서둘러야 할 부분은 디지털 증거 자료들이 어떤 것이든지 남아있는 거 가장 쉽게는 통신 자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전혀 주변 사람들과 모른다라고 했던 재단 사람들과 연관이 없었다고 했는데 문자 네. 메시지 같은 것들이 이미 공개가 된 바가 예. 있습니다. 정황 그렇다면 증거들이 뭐 이미 많이 나왔죠. 나왔죠. 그럼 예. 빨리 그것들을 물증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확보를 해야겠죠. 예. 네. 상당히 뭐 신임 그 민정수석의 그 책임이 또 역할이 또 아주 막중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 이번에는 이번 수석 비서관, 청와대 수석 비서관 참모진 개편과 관련해서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영국 대변인 발표 내용 다시 한번 좀 전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영국 대변인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각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난 26일 사표를 제출했던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또 안종범 정책조정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사표도 수리가 됐습니다. 또 김재원 정무수석, 또 야당으로부터 끊임없이 교체 요구를 받아왔던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김성우 홍보수석 비서관에 대한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임 민정수석에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최재경 수석은 대검 수사기획관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또 대검 중수부장, 전주, 대구, 인천지검장을 내정한 특수수사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사실 17회로 검찰의 특수수사 분야에서 선후배들 2톤 신임을 받고 있어서 일찌감치 민정수석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혀왔습니다. 또 홍보수석 비서관에 배성래 전 국회 대변인이 내정이 됐습니다. KBS와 SBS 보도국을 거쳐서 국회 대변인을 거친 홍보 전문가라고 정영국 대변인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발표되지 않았던 신임 정책조정수석과 정무수석 비서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도 곧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그리고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 이른바 3인방에 대한 사표도 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98년부터 박 대통령을 측근에서 배려했던 이른바 측근 3인방들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의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비서실장과 이원종 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가 되고 민정수석과 홍보수석에 새로운 두 사람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 청와대 발표 내용을 보면
비서실장 산하에 그 모두 10명의 그 수석 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0명의 수석 비서관들 가운데 그 4명의 수석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그 보니까 외교안보 라인 그리고 교육 쪽 그리고 인사수석 쪽은 그 모두 그 사표를 수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이 얘기는 이미 이제 유임이라는 유임이 얘기죠. 됐습니다. 예, 네. 유임으로 봐야 되겠죠. 유임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 뭐 후임 인사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수리한 사람을 발표했으니까 예. 여기서 제외된 분들은 뭐 당연히 유임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예,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사들은 수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사표 네. 수리를. 네. 외교안보수석도 그렇고 미래전략수석도 그렇고 네. 인사수석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 일단 뭐 당장 바꾸지는 않았고 사실 예. 또 청와대가 이런 이 사안에 관련된 인사 이외의 인사를 전부 바꾸면은 당장도 뭐 청와대 업무 공백도 뭐 불가피하지 않았겠어요. 네. 아마 그런 예. 점이 고려돼서 이 핵심 인사들만 사표가 수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원종 비서실장의 사표는 수리가 됐는데요. 아직 후임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지금 막바지 인선 작업이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서둘러서 인선을 할 만한 지금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가장 저 대표적으로 국감에서도 예. 전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정도로 모른다는 말씀밖에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국민적인 지탄도 있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유혹들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교체가 됐는데 우려스러운 건 그겁니다. 청와대 혹시 인식의 틀이 지금 상황 자체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무게감을 문제가 됐던 비선 실세라고 거론됐던 사람들을 드러나는 것만으로 예. 개선이 될 것이다. 혹은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납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조금 예. 상황 인식이 좀 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아침에 예. 그리고 오늘 또 청와대 그 개편과 관련해서 진짜 주목할 만한 게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있지 않습니까?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 정호성 그 부속 실장, 그리고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3명을 그 사표를 수리했다고 그래요. 이 뭐 지지난해에 이른바 그 문고리 사인방 얘기가 그때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부터 나왔던 사람들이고 사실 이번에 그 문건 유출에 있어서 이 정호성 비서관의 그 아이디가 태블릿 예. PC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야? 나레로라는 그 아이디. 예. 정호성 비서관은 어쨌든 이번 그 문건 유출에서 아주 핵심 인물이에요. 예. 어쨌든 뭐 정호성 비서관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그건 예. 뭐 수사 결과를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이건 너무 늦은 감이 있죠. 당연히 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해임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예. 상당 부분 어떤 면에서 볼 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증거가 인멸되거나 은폐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지금 거거든요. 그 검찰에 뭐 속보가 하나 그 들어온 것 같은데요. 검찰이 최순실 씨를 최대한 빨리 소환하겠다, 조사하겠다. 네. 내일 오후에 일단 뭐 소환 조사하겠다 이런. 네. 그러니까 저기 이르면 내일 밝혔네요. 오후 2시에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아직 검찰 소환 통보는 받지 못했다 하는 거고 변호사는 검찰 예. 쪽에서 이르면 오후 2시에 검찰에 소환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 말씀해 주시죠. 예. 만약에 이 지금 어떠한 그 추궁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 씨에 대한 소환을 계속 미루다가는 네. 예. 아까 지금 우리 양 변호사가 지금 청와대도 이 관련 인사만 문책하는 것을 보면 아직 상황 인식이 아니하다라고 그랬던 거나 같은 맥락에서 말이죠. 예. 네. 지금 최 씨에 대해서 어떤 법리적인 이유로 해서 소환을 계속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일단 신병을 확보하고 뭐 지금 현재 검찰이 신병을 관리하고 있는 모양이긴 한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빨리 소환을 해야지 이 중심 인물이 들어왔으니까. 예. 뭐 제가 아까 앞서 시간에 최 씨의 어떤 그런 정무적 판단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전격 귀국한 것이 네. 뭐 그런 의혹 같은 거, 의구심 같은 것들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계속 소환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소환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일단 민심과 또 전국을 수습하기 위한 그 1단계 조치로 그 청와대 개편이 일단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렇다면 청와대 개편에 이어서 이제 관심이 가는 게 과연 내각에 대한 개편도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야권에서 또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 그 최고 그 회의에서 거국 내각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거국 내각이라고 하는 게 표현 자체가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예. 여야가 중립적인 인물을 내각으로 해서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내치에 있어서는 거의 손을 떼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게 거국 내각 아니겠어요. 원칙적으로 따져본다라면 네. 그것이 가능할지를 떠나서 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게 그동안에 뭐 여권을 놓고 봤을 때 당청 관계에 있어서 청와대가 너무나
모든 것을 주도하는 입장이 있었고 국회에서의 여권의 역할이 없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으니까 여권에서 합의를 했을 텐데요. 예. 예, 그거를 이번에 나오는 사건의 수습책을 봤었을 때, 청와대 입장을 봤었을 때 네. 최소한 문고리 상임방이 교체가 된다는 건 아까 2년 전 얘기도 잠깐 나오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뭘로 나왔어?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한 처벌이었고 이제 네. 국회의원이 됐지만 조홍천 비서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만 그거를 사건을 넘어갔단 말입니다. 네. 그럼 돌아가서 그때부터가 이미 잘못돼 있다는 데한 네. 정책 사과 정도를 같이 나와줘야죠. 네, 그런데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거국 중립 내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야권 쪽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되고 만약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야당도 국정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취재 기자의 전언을 보면 추미애 대표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글쎄요, 어떠한 생각에서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앞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거국 내각 얘기로만 집중되다 보면은 예. 이 사태를 어떤 규명하는 네.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쪽이 소홀히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번 일에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네. 거국 내각은 전 맞다고 봅니다. 거국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그야말로 그 거국 내각을 지휘한 총리가 네. 예. 헌법에 명시된 대로 내각 통합권을 가지고 하는 게 맞죠. 사실상 대통령은 지금 신뢰도 권위도 지지도 다 떨어진 상태예요. 국정을 추동할 만한 에너지 자체가 소진된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총리가 들어와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내각을 명시상부하게 통일하는 건 맞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거국 중립 내각과 이른바 그 거국 총리가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이 논의가 먼저 앞서 버리면은 네. 예. 사태를 규명한다든지 최실 소환해서 그리고 주변 인사들 잘 소환해가지고 이 퍼즐처럼 잘 증거를 맞춰가는 이 작업과 막 산만하게 맞물린다는 판단을 했음직해요. 네. 추미애 대표가.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혹 규명이 네, 먼저라는 먼저다. 그런 다음에 말씀이시죠? 차분하게 대통령도 네. 본인도 스스로 조사받겠다는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재차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네. 이렇게 내각도 구성하고 이렇게 수순을 가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본인은 지금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과 거의 좀 무관한 것처럼 자꾸만 인식되는 경향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이 상황 자체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예. 우려를 하는 게 아닌가. 저의 네. 추정이긴 예. 합니다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YTN 개관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